안녕하세요. 부산정화TV 김정화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를 하루 정도 이렇게 계속 넣어 놓으면 여기 있는 이 껍데기 이 껍데기 단단한 게 다 없어진대. 탄산칼슘 성분이 다 없어진대. 그러면 우리 내일까지 이거 한번 넣었다가 한번 볼까? 응, 좋아. 이건 내려놓고 술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산 식초. 달걀 껍데기를 녹이는 식초는 어느 집 주방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조미료랍니다. 산이라는 말에서 식초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식초는 인류가 최초로 만든 조미료라고 부를 정도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식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50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음식물에 식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에는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이건 뭐야? 이거는 이탈리아산 고급 식초인 발살믹 식초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 샐러드 소스를 또 만들어 먹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0년경에 환자 치료에 식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식초 사용의 기원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옛날 로마 병사들은 식초를 음료로 먹기도 했대요. 우리도 지금 음료로 먹어. 왜냐면 무슨 식초 음료를 물에 타가지고 먹는 아니 식초 지난번에 내가 탄산수 사왔을 때 그거? 그 탄산수랑 그 식초랑 뭐 섞어가지고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로마의 장군이었던 시저는 행군 때 진한 식초를 가지고 다니다가 힘들어 피로에 지친 병사들에게 물에 탄 식초를 먹였다고 합니다. 식초가 처음 만들어진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보관하던 술이 발효가 되면서 시큼한 맛을 내는 액체 식초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세트산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낮은 온도에서 얼음처럼 녹아버리기 때문에 얼음 빙자를 써서 빙초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빙초산은 아세트산이 99%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맛도 식초보다 아주 강하고 그냥 마시면 매우 위험하답니다. 염산은 우리 몸 금속뿐만 아니라 피부 같은 단백질도 잘 녹이는 아주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염산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숙련된 화학자도 진한 염산을 하는 실험에는 반드시 후드란 냄새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새 쑥 빨아들이는 거 있지. 이것을 사용할 정도로 고깃집 위에 이상한 통로로 돼 있는데 거기 밑에 거기 연기 빨아들이는 그런 것처럼 그거를 후드라고 하지. 네, 아주 숙련된 화학자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거지. 무시무시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염산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산이기도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도 우리와 무척 가까이 있긴 하지만 염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염산은 우리 주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몸의 위에서 소화효소와 위산이 섞여 있는 위액이 나온답니다.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위산은 소화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답니다. 위산은 특히 살균력이 강해서 음식에 있던 세균을 죽이고 위 속의 음식물이 썩지 않게 해줘요. 이 위산의 성분이 바로 염산이랍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염산을 담고 있는 우리 위는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위 안쪽 면을 위벽이라고 하는데 이 위벽은 위산에 닿아도 끄떡없는 뮤신이라는 점액으로 덮여 있거든요. 뮤신이 있는 한 위벽은 뮤신 뭔지 알아? 뭐지? 작은 세균. 작은 세균이구나. 이렇게 생긴 세균.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세균이구나. 뮤신이라는 건 그거 살아남기 책에서 나왔잖아. 인체에서 살아남기 한 2인가 3에서 그 위액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세균이 있었잖아. 그 이상한 세균이 헤엄치고 다니는데 주황색이었고 그거는 위액에 닿아도 안 녹는다고 했잖아. 뮤신이라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서 위벽은 거뜬히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위벽에 뮤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뼈 말고 다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위벽도 예외는 아니에요. 뮤신이 없다면 소화효소는 위벽마저 다 소화시켜버릴 거예요. 끔찍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가끔 일어난대요. 가끔 일어난대. 위벽이 소화되어서 헐고 짓무른 상태가 되어서 광고에서 바로 자주 듣게 되는 위궤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쏘는 맛 탄산. 여름에 자주 마시는 시원한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만든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 탄산이 되거든요. 그럼 탄산성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1886년 미국의 약재 템퍼턴이 콜라를 처음 만들면서
탄산음료 시대에 막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 최초로 탄산음료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조지프 프리스틀리였답니다.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스틀리는 가난한 방직 공장 직공 아들로 태어나서 23살에 목사가 되었어요. 1700년대 독일의 피어몬트 지방에는 광천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의사들은 소화불량 환자에게 이 광천수를 약으로 처방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천수에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피어몬트수라고 부르고 비싼 값으로 영국에 수출까지 했대요. 피어몬트수를 마시고 그 맛에 사로잡힌 프리스틀리는 자기가 직접 피어몬트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리스틀리 목사가 한밤중에 양조장이 뭐지? 양조장은 술을 만드는 곳이에요. 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양조장이에요. 와인 제조자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냐 와인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막걸리라든지 또 다른 나라 또 소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곳이 바로 양조장이야.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면 누구지? 프리스틀리? 프리스틀리인데 목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잖아. 아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양조장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 그럼 왜 갈까? 피어몬트 술을 만들려고. 피어몬트수를 만들어 보기로 하기 위해서 그지?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양초로 나무 조각에 불을 촥 붙인 다음에 술통 가까이 가져다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불이 꺼지면 다시 양초로 불을 촥 켜서 술통으로 가져가는 일을 반복하시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 후로 다른 격으로 옮겨가게 된 프리스틀리는 양조장을 찾아가기 어려워졌어요. 그는 미지의 기체를 물통 속에 저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이 기체를 물에 녹이는 것이었어요. 기체를 물에 녹이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유리컵 2개를 마련해서 하나는 물을 채우고 하나는 비워놔요. 그리고 발효되는 술 표면 가까이에 빈 컵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다가 물이 든 컵을 30cm 정도 되는 높이로 요거지.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체가 물과 함께 이 컵 속으로 쭉 따라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탄산수를 만든다는 거야. 프리스틀리는 이렇게 술에서 발생한 기체를 물에 녹였고 그 기체가 녹아있는 물을 마셔보니까 기분 좋게 톡 쏘는 맛입니다. 이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였던 거예요. 그 후 프리스틀리는 석회암에 산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냈답니다. 그래서 양조장에 가지 않고도 탄산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탄산수에 과일 향이나 카페인, 인산 등을 첨가해 만든 게 오늘날의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가 되었답니다. 개미한테 물리면 따가운 이유 개미산. 벌에 톡 쏘이거나 개미에 물리면 살이 뻘겋게 부어오르고 따가운데 이건 벌이나 개미 침 속에 들어있는 개미산 때문이에요. 개미침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피부에 묻으면 물집이 생긴답니다. 개미들은 종족끼리 싸울 때 이 개미산을 주로 이용한답니다. 옛날에 붉은 개미를 가마 안에 가득 넣어놓고 부글부글 끓여서 개미산을 얻어내기도 했어요. 개미산의 정식 명칭은 포름산인데 포름은 개미를 뜻하는 라틴어 포르미카에서 온 것이랍니다. 혹시라도 개미를 먹어본 적이 있다면 개미에서 신맛이 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맛이 나는 이유도 역시 개미산 때문이에요. 개미산은 개미 외에도 쐐기풀, 소나무, 전나무 잎 등 여러 가지 식물에 들어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인 복숭아에도 들어있답니다. 최근에는 개미산을 이용해 노트북 컴퓨터용 전지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니 산에 쓰이면 정말 무궁무진하지요. 자, 풍선 부는 병 실험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 풍선이 어떻게 해야 자,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병. 유리병. 자, 유리병,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그리고 호일. 호일, 또 풍선, 마지막으로 저거 식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풍선을 불었다가 바람을 빼는 거예요. 자, 풍선을 하나씩 불어봅시다. 나 물어. 할 수 있을 만큼 해봅시다. 물, 시작. 나 불어. 그 다음에 바람을 빼세요. 그러면 우리 파란색 풍선으로 실험해 볼게요. 자, 유리병에 식초를 5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5분의 1. 꼭 넣어야만 되나요? 네, 넣어야만 합니다. 잠깐. 자, 5분의 1. 자.
울지 많이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멈춰보세요. 자, 5분의 1 됐다. 됐나요? 몇 분의 1 정도 되지? 5분의 1. 5분의 1 된 것 같아요. 1, 2, 3, 4, 5.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만큼 해봅시다. 5분의 1을 넣고 숟가락 3, 4숟가락의 소다를 알루미늄 호일에 쌉니다. 자, 됐어요. 이 정도? 이를 감싸서 됐다.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감쌌으니까 여기다가 이쑤시개로 네. 구멍을 한 3개, 4개 정도 뚫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됐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걸 요 안에 잠깐 그럽시다. 그럼 이걸 집어넣고 바로 풍선을 끼우면 됩니다. 이거를 집어넣어요? 네. 접어가지고. 아니요, 넣으세요. 빨리 쏙 넣고, 빨리 뚜껑을, 빨리. 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조금씩 부풀어 올라. 조금씩 부풀어 올라요. 자, 밑에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글보글 하고 있는데 있어 지금. 어떡하지? 조금. 10분 정도는 지켜봐야 한대. 어때? 봐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 이거 지금 조금 올라왔어. 봐봐. 이거 만져봐. 탱글탱글해. 만져봐. 엄마도. 더 오고 있어. 마치 그거 같아. 왜 펀치할 때 돈 집어넣으면 띵 일어서는. 일어섰어. 진짜 엄마. 띵 일어섰어. 신기해. 지금 이게 무슨 기체라고? 이산화탄소. 이상 더 올라오고 있는 걸까? 잘 반응하고 있는 걸까? 정말? 방울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 엄마 봐봐. 엄청 부풀었어. 오! 진짜 많이 부풀었어. 지금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어, 지금. 우와! 이 빵빵해지고 있어. 묶어서. 잠깐 짬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넣어놨던 이 계란이 우와. 지금 나 위에 하얀 거품이 응.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하루만 더. 엄마 다 관찰해 조용히 해봐. 다 볼게요. 조용히 해봐. 소리가 나. 부푸는 소리가. 엄청난 반응을 하고 있어. 우와 어머. 어,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이제 속하게 해볼까? 자, 먹으시. 이틀이 지나고 난 뒤 계란을 만져볼까요? 아니, 터트리면 안 돼. 손으로 만져봐. 어때?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어때? 틀리는 거. 터트리지 말고 손에 이렇게 얹어볼까? 나. 아니, 그러다가 터질까? 빵빵해졌어, 그지? 에이. 터졌다. 에이. 네. 혹시 만져봐봐. 어때? 말랑말랑해졌어? 아니, 여기만 말랑말랑해. 아니. 손에 뭐 묻어나. 씻고. 한번 보자. 식초로 씻었다. 가서 손 씻어야겠다. 응.